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영어 단기 정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편지와 이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놓고서 쭉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는데요. 이번에 시작되는 주제는요. 사실 팩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팩스 그러면 어떤 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 편지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겠는데 또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떼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갖다가 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했는데 좀 아쉽게도 넘어간 부분도 있을 거고 틀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복습에 대한 개념을 좀 살려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전혀 지난 시간에서 공부 못한 거 뒤처졌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팩스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팩스라는 자체가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칭칭칭칭칭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인식이 누가 보냈지? 누구에게 보냈지? 뭐 날짜는 오늘 날짜이더라도 만약에 뭐 회사를 쉬는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와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날짜도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에서 찍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통 팩스가 나올 때는 RE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보통 따라옵니다. 이 RE는 영어로 regarding을 약자로 해서 쓰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바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 이 팩스 아랫부분에 쭉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이 RE 또는 regarding을 갖다가 위쪽에 써줍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은 편지라던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쭉 훑어볼 수 있는 종이라던가 또는 화면상에 뜨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략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팩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장치에 의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기 때문에 써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하나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팩스가 좀 다른 맛이 있죠. 그러나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편지와 이메일과 같은 선상에 있다 또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리딩 존 우리 팩스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팩스도 역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게 되겠죠. 뭐 사실상 요즘에는 팩스 자체를 갖다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놓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메일 때문에 그런 어떤 쓰임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용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팩스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일단 놓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편지나 이메일과 같은 개념에서 팩스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로 바꿔놓는다면은 결국은 목적, 이유가 없이 팩스를 남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가장 상식적인 부분까지 도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우리가 굳이 편지와 이메일과 또 팩스를 갖다가 다 분리해서 볼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겠고요. 아까도 강조드린 대로 regarding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왜 팩스에서는 조금 더 중시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죠. 팩스도 편지와 이메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목적이나 이유를 묻는 문제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발신인, 수신인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뭐 세부 사항들,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날짜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로 삼고 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뭐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은 역시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지와 이메일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러한 틀 자체인데 팩스로 바꾸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역시 그러한 스타일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형식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What is the purpose of this fax? 그래서 이 fax의 목적을 물어보는 식이 있고요. 또 Why was this fax written? 왜 이게 쓰여졌는가? 타이핑 쓴 것도 있지만 글로 써가지고 팩스로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즉 편지의 틀을 팩스라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넣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팩스를 쓴 이유를 묻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is fax about? 처럼 팩스가 뭐에 대한 것인가, 즉 어떠한 내용, 어떠한 일을 갖다가 해달라, 하라,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자, 어쨌든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목적을 담고 팩스를 보내는 경우들, 그 문제들의 어떤 질문 사항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리는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텝을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가봅니다. 자, 문제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문제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Why is this company happy now? 이렇게 바꿔봤어요. 좀 더 직접적인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목적을 묻는 스타일보다는요,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을 물어보는 스타일로 들어갔는데, 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가, 행복해하는가? 자,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선택지를 보니까는요, A번에서는요, they solved the claim. 자, 클레임이 들어왔나 본데, 이 클레임을 갖다가 해결을 했다. B번, they made a contract. 계약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C번, they received a lot of order. 주문을 많이 받았다. D번, they delivered the products. 그들은 제품을 배달했다. 제품을 잘 배달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기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1번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문제 갑니다. What did this company do through New York Commercial Bank? 자, 여기서는 지금 은행 이름이 나왔는데 이 New York Commercial Bank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어요. 자, A번, paying its loan.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상환했다. B번, financing money. 돈을 대출받을 때 이 finance라는 단어 쓰죠. 사실 토익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finance라는 단어 필요한 단어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C번, opening a letter of credit. 뭐 사실 회사, 무역을 주로 하는 회사에 계시다면 이 신용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LC라고 많이 얘기하는 신용장을 개설했다. D번, opening an account.